네, 2월 3일부터 22년 2월 11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재건축 안되니 리모델링. 올 19조 큰장 산다. 공급 부족 재건축 규제 반사이익 발주 규모 1년 새 2배 늘어날 듯. 서울 수도권이 전체 85% 차지. 리모델링 특별법 통과하면 인허가 시간 단축 활성화 기대. 올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지난해 2배 이상인 1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많은 경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노후화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부족,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 등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업계 수건인 리모델링 특별법 통과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이일 한국리모델링협회와 리모델링 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비 기준 올해 리모델링 발주 규모는 전국적으로 55개 단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조 3천억 원에 머물렀던 발주 규모는 지난해 9조 1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올해는 지난해 2배가량으로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 성장세에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이 이끌고 있다. 올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3곳, 일기 신도시 등 경기는 27곳이다. 수도권 발주 규모는 16조 원으로 전체 시장의 85%에 달한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취득세 중과 조치는 포스코건설과 리모델링 협회 등의 적극적인 건의로 지난달부터 예외 적용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1000개 청가구 단지 기준 약 50억 원의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재건축 안 된다니까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으로 돌린다는 거네요. 2월은 반등의 시간. 추가 하락 온다. 2월 4일자. 미 긴축 4분기 실적 불안감 등 악재 대부분 주가의 선반영. 지난달 2600 부근이 단기바닥. 페드 금리 인상 불확실성 여전. 추세적 반등 아니라는 반론도. 최악의 한 달을 보낸 국내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1.67% 상승한 2707.82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2.15% 오른 891.6을 마쳤다. 미국 증시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이날 반등에 대한 해석을 들고 증권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한금투,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은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2월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고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긴축 정책에 따른 불안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 경기 둔화, 국내 기업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등 악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국내 시장은 악재 대부분을 반영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그 다음 반대. 추세적 반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1월 증시 급락을 유발했던 페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강한 반등이긴 하지만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페드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는 3월까지 투자자는 주식을 줄이는데도 큰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대신증권은 3월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전 저점인 2613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페드가 긴축 정책을 들어갔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며 무역수지 등 각종 경기 지표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페드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3월까지는 박스권에서 맴돌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태훈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FOMC 전까지 시장은 페드의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족쇄를 차고 가야 한다며 첫 금리 인상을 소화하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네,
김태원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3프로 TV에서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돼서 국내 증시가 아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국장이랑 오히려 중국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보통 예전에 금리 인상을 예전에 한 몇십 년 전부터 금리 인상을 한 5번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3번 정도는 오히려 이머징 마켓이 증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보통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만약에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달러가 강화가 되어서 미국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5번 중에 3번은 이머징 마켓이 좋았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어제 그러니까 20일 날 저녁 기준으로 해서 CPI 미국 물가 지수가 7.5%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스닥 지수는 한 1.1% 하락을 했고, 금요일도 코스피 지수는 한 0.8%, 코스닥 지수는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CPI 지수가 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아서 아무래도 3월 달에 한 페드에서 25bp를 올릴 수도 있지만 50bp 올릴 수 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실물 경기에 반영하는 원자재 가치주 주목. 금융시장 유동성 장세 끝나자 하이힐드 채권 가격 연일 약세, 구리 등 원자재 값은 뜀박질, 가치주 지난달 말 이후 2% 상승, 대형주도 약세 장세 비교적 선전. 올 1월 증시 조정 이후 금융시장에서 유동성보다 실물 경기 개선에 민감한 자산 위주로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사이클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이힐드 채권 가격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구리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증시에서도 가치주와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 중이다. 8일 하이투자증권은 그동안 유동성에 힘입어 반등했던 자산에서 실제 개선이 나타나는 자산 중심으로 강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동성 파트는 끝났지만 실물 경기 개선이 나타나는 동안에는 관련 자산 호조세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다. 글로벌 원자재 지수 S&P GSCI는 올해 13% 넘게 상승했다. 유가 상승 영향이다. 서부 텍사스 원유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이달 배럴당 $90를 넘어섰다. 기름값이 김효진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 그분은 한 $120만 넘지 않으면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다. S&P GSCI 농산물 지수는 올해 6.54%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3월물 대두 선물 가격은 올해 19% 이상 뛰었다. 기상 악화로 인한 남미 지역의 수확량 감소 우려가 최근 강세를 이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 갈등으로 원자재 시장의 경계감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원자재 강국으로 수급을 좌우하는 만큼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면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신용증권도 다음 달까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 조정은 반도체 및 경기 민감주 등 가치주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서연 신용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기업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반등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스타일 측면에서 대형 가치주 매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했다. 다음 국제 종합면. 미 증시 진짜 바닥이냐 데드컷 바운스냐. 이거는 6월 3일 S&P 500 3일간 하락 절반 만에 알파벳 AMD 기업 실적 개선, 알파벳만 있고 AMD는 없고, 닷컴 버블 금융위기 겪었지만 25년 수익률 876% 투자해라. 페드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뉴욕 증시 향방 열쇠될 것.
확실한 단기 바닥으로 보인다. 마이크 산톨리 CNBC 주식평론가. 과거처럼 데드캣 바운스다. 하락 중 일시적 반등이다. 찰리 비올로 컴파운드 캐피털 설립자. 미국 뉴욕 증시가 4일 연속 오르자 단기 조정이 끝나고 재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긴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해 진짜 바닥은 아니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윤곽이 잡힐 때까지 증시 바닥 논쟁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 증시는 지난달 28일 1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역대 1월 중 가장 많이 떨어진 S&P 500 지수는 4일간 하락폭의 50%를 만회했다. 한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지난해 9월 2일 고점 수준으로 들어간 것이다. 한때 최고점에서 18%까지 미끄러진 나스닥 지수도 저점 대비 8.5%가량 올랐다. 이날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역시 22로 강세장이던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 일시적 반등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술주 바스켓 주식들의 지난 이틀간 13.6% 급등했다. 이는 사상 두 번째 높은 기록이다. 비올로는 닷컴버블 붕괴 때인 2000에서 2002년 사이 여러 번 큰 폭의 반등이 있었다며 나스닥 100 지수를 기준으로 저점에서 50% 오른 적이 있지만 이후에 83% 추가 하락했고 또다시 53.5% 반등했지만 그것도 데드캣 바운스였다고 주장했다. 대공황 때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1929년 10월 30일 뉴욕 증시는 직전 이틀간 23% 급락한 뒤 12% 반등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89% 추가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8일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금리가 주가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윌과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패드의 통화정책이라며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어느 정도 확신에 서기까지 진짜 바닥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다음 미국인 4명 중 3명 지금 집 살 때 아니다. 매도하기 좋은 시기 69%, 12년 만에 최고치 수준. 지난달 대출금리 연 3.55%, 1년 새 0.82포인트 시소사. 상환 부담의 내집 마련 포기도 집값 상승세 둔화 신호다. 지금 주택을 매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응답한 미국인이 역대 가장 적은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은 데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과열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올해 안정을 되찾겠지만 공급 제약으로 오름세는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채 모기지 보증기관 페니메이는 7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달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사기 좋은 시기라고 답한 비율이 역대 최저인 25%로 집계됐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1년 전에 비해선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집을 팔기 좋은 시기라는 답변은 12년 만에 최고인 69%였다. 페니메이가 매달 조사하는 주택 구매 심리 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2.4포인트 떨어진 71.8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미국인의 주택 매입 심리가 움츠러든 것은 과도한 집값 상승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피해는 젊은 층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다른 집단보다 젊은 층에서 많았다며 거시경제에 대한 이들의 시각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미국의 집값 상승폭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렌스 미국 공인중개사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금리가 올 4분기 연 3.8%에 달할 것이라며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약 5%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사람은 건설업체들이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몇 달 안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